아직 마플 시너지 넣지 마시고요. 한 컵지만 더 볼게요. 자. 자, 뭘 볼 거냐면, 내 합성함수에서 얘기 안 한 게 한 두 개 있어요. 뭐냐면, 거기 유형은 따로 설명을 해야 돼서 숙제로 안 냈어요. 자, 뭐냐면, 자, 어디 갔냐? 유형 13번하고 유형 14번을 볼 거예요. 자, 유형 13번, 14번 봅시다. 우선은, 봐봐.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 유형 13번. 자,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0부터 1까지, 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 3, 9, 5.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0부터 1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래프, 아이씨. 자, 0부터, 범위 내에서 얘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y는 fx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말하라고 했냐면, 자, f 합성 fx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가 지금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걸 그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실근이 뭔지도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그거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그리려면, 자,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막 그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 함수를 또 그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만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fx에다가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뭔가 덩어리를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했는데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니라 덩어리를 대입한 거야. 그럼 이 덩어리를 자, 잘 보세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요 놈을 그냥 뭐로? t로 치환해버려요. 오케이? 자,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놈이 ft가 2분의 1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에 만족하는 t 값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t 값이 fx와 같을 때의 x 값을 찾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ft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자, t 값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t, ft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그래프니까. 맞죠? 맞습니까? 엥?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만족하는 t 값이 뭐가 나와요? 4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오겠죠? 왜냐 하면은 얘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y는 2분의 1이다 세팅 해놓고 이때의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은 거는 t예요, x예요? t죠. 그래서 t가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x잖아. 그죠? t는 fx죠.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fx가 4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다를 만족하는 x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요 놈의 개수를 찾겠다고 하면은 그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자, 보시면은 fx가 4분의 1이다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요? 똑같은 식에다가 이거 x로 바꿔볼게요. 여기 x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 식이 또 똑같은 식이니까 4분의 1일 때 하고요. 그리고 뭐일 때? 4분의 3일 때 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3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쵸? 1개, 2개, 3개, 4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러면은 이때의
각각의, 요건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값이 각각 뭔지도 알 수 있죠. 얼마예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만약에 그냥 합을 구하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을 합하면은 1이 될 거고, 그쵸? 이 놈과 이 놈을 합하면 1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이건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 2다.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2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자, 문제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 많아서 그게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합성함수에서. 자, 한 번 더. 자, 유형 14번 볼게요. 유형 14번. 유형 14번. 자,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합성함수가 좀 재밌어져요. 자, 봐봐. 문제에서 1404번을 보겠습니다. 1404번을 보시면은, 여기 문제가, 자, 집합 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집합을 좀 표현하는 걸 좀 볼게요. X라는 놈이 이 집합 X의 원소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X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X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X가 뭐냐? F 합성 FX. 얘가 FX와 같고, 그리고 X는 실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방정식의 해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치? 합성함수가 들어있던 뭐가 어쨌든 간에 X에 대한 식이잖아. 그쵸? 이 방정식의 해가 이 X의 원소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풀으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x, y 이게 y는 fx예요. 앞에 문제를 보시면서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얘가 일단 y는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가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여기서 요 놈하고 똑같이 이 fx 요거 풀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위에다 한 번 더 쓸게요. f 합성 fx가 fx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요 놈을 t로 치환해요. fx가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쵸?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우리가 마치 2차 함수 t로 치환하듯이. 그러면은 얘를 t로 치환하고 나면은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 식은 뭐예요? ft는 t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을 시키는 t는 과연 어디 있어요? 바로, 그쵸? y는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이해되니? 거기가 어디야? 여기 하나 있고요. t에 대해서, 얘를 이제 t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구조는 똑같으니까. 자, 여기는 x는 t고, f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t1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t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t3라고 하는 3개의 실근이 나와요. t 값이 3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t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자, 결국은 다시 찾아야 되는 거. t가 t1, t2, 뭐 0이긴 하지만 t3 이렇게 나왔을 때 찾아야 되는 건 x잖아요. 이놈이 fx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x값의 개수를 찾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fx가 t1이다 라고 하는 이 선은 어디 있어요? t1에 해당하는 선이. 자, fx가 이번에는 이제 fx가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fx가 t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x좌표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y는 t1이라는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y는 t1은 어디 있을까요? 요 라인에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 있어요. y는 t1. 왜?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가 t1이면
요 값 y좌표도 t1이잖아.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은 fx가 t1이다를 만족하는 x좌표는 총 몇 개? 그렇지. 1개, 2개, 3개예요. 그러면 이제 t2일 것도 해봐야 겠죠? t2일 때는 t2가 여기 있잖아. 여기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총 몇 개? 9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얼른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은 또 헷갈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 끝나는 대로,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이긴 하나, 실제로는 좀 재밌어요. 그래도 그림 그리기가 재밌는 파트예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정리됐으면은 개념센 다시 펴보시고 역함수 얘기를 할 거예요. 역함수. 혹시 개념센 없는 사람 있니? 설마? 있겠지? 없으면 겁나 투닥투닥 할 겁니다. 자,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이건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숙제 어디까지? 오늘 숙제 역함수까지인데 역함수 전체이긴 한데 여기서 몇몇 개는 뺄 거야. 여러분 저기 뭐야 특강 그것도 숙제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빼고 뺄 건 좀 뺄게요. 자, 지워도 됩니까? 네, 되긴 되나 보다. 자, 아무튼 자, 역함수. 자, 역함수. 자, 우리가 어떤 함수 fx,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f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 심플하게도 자, 예를 들면 1, 2, 3, a, b, c.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함수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다고,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함수라고 하면 얘를 역방향으로 돌린 함수예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돌린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인데 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f 인버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대응 방향도 다 반대로 돌아가겠죠. 줬던 거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맞죠? 자, 이게 끝이에요. 역함수는 이게 끝이야. 이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만 나타내지 않고 이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역함수를 다시 한번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우선 봐봐요. 역으로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치역이 뭐가 돼버려요? 화살을 쏘는 놈이 돼버리는 거지, 역함수는. 맞죠? 역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쏜다고 했으면 얘는 여기서는 C 넣으면은 3이 내는 그런 함수인 거야. 그래서 역대응이 됩니다. 정의역이 Y가 돼요. Y가 정의역이 돼요. 그래서 Y 정의역이 A, B, C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이 자,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런 함수가 자, 이렇게 되고요. 치역, 그러니까 공역은 어떻게 돼요? 공역은 X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화살을 맞는 놈들이 여기로 바뀐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대응이니까 A면은 2를 향해서 쏘는 거고요. B면은 1을 향해서 쏘는 거고요. C면은 3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fx가 뭐 gx라고 fx라고 할게요.
fx가 y에서 a에서 b로 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녀석의 역함수는 정의역하고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b에서 y에서 x로 쏘는 이런 대형이에요. 그러면 이거 f예요. 너무 대충 써서 그래. 자, 그러면 자 우선 이 함수에서 역함수에서는 fa라는 녀석이 b라는 게 성립을 하면은 항상 뭐가 성립을 해요?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 함수에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함수값이 a가 나온다는 게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f 인버스 b는 a가 나온다는 게 무조건 성립을 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당연하죠. 이게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역함수에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함수는 원래 함수잖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얘도 무조건 성립을 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역함수를 다시 역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성질이 나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를 시켜요.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그냥 원래 함수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 일단 체크를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역함수라는 녀석이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가? 자, 역함수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거 들어본 적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들은 여기에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어느 때 존재하냐면 f 함수가 f 인버스는 이라고 합시다. f 함수가 f가 1대1 대응일 때만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닌 상태야. 자, 요거 다 지울게요. 여기는 다 지울게. 요거 뭔 내용인지는 다 봤죠? 오케이?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이 일어난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역대응이라고 할게요. 역함수가 아니니까 역대응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A가 1, 2로 써죠. C는 3으로 써요. 얘는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그치? 즉 얘가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상태가 되면은 역함수 역대응에 정의역의 원소가 두 발의 화살을 쏴요. 함수의 정의에서 어긋나요. 맞지? 맞죠? 함수는 한 발씩만 쏴야 되잖아. 어이? 몇 페이지 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298페이지. 자, 그리고요, 만약에 얘가 1대1 함수이긴 한데, 그렇지, 289페이지.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얘도 만약에 역대응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A가 2를 쏘고, B가 2를 쏘고, C가 3을 썼네? 됐네! 이도 근데 함수는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의 녀석이 한 발 안 썼잖아. 화살 안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F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넘어가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289페이지 10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3번 유형. 자, 빠르게 볼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fx가 6. 자, 봐봐. fx가 6x-4예요.
자, 그때 f 인버스 8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를 구하려고 우리가 아직까지 뭘 안 배웠냐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알고 있겠지만 x, y 바꾸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고 역함수의 정의만 따지고서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일단 k로 잡아둬요. 그러면 여기에 성립하면 항상 뭐가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치? f, k는 8이라는 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fk가 뭐예요? 6k-4잖아.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냐? k는 넘기면은 2가 되죠. 즉 f 인버스 8은 2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 계산 방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합성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도 그렇고 어떤 방정식을 푸는 형태인 거잖아. 얘는 이 함수값이 뭐냐를 찾는 거잖아. 그래프를 꼭 그 함수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함수값을 바로 구할 수 있구나. 그래프를 만드는 게 더 편하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고 아니면은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2. 자, 1차 함수 ax 플러스 b, a는 0이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f 합성 f 마이너스 1은 5라고 했으니까 뭐 대입해갖고 찾으면 되겠죠. 얘는 f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f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다가 대입한 거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디 있냐 지우개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거기다가 플러스 b 요걸 한 녀석이 5라는 거죠. 그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가 5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f 인버스 2분의 1 2 얘가 1이다 요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1은 2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f1은 뭐예요? f1은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a 플러스 b가 2구나. 그죠? 그러면 문자가 두 개에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연립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2-a 해서 b에다가 a를 샥 대입해가지고 a에 대한 2차식을 만들면 되겠지. 됐습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은 근데 뭐지?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아니지. 요거 얘는 얘부터 했구나. 그러네. 아무튼 뭐 그 결과는 뭐 똑같으니까. 자, 103-1번하고 103-2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103-1번, 2번. 물좀 마셔도 돼요. 던졌어. 네.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답을 좀 확인해 봅시다. 자, 103-1번에 자, 답지 있는 사람, 답지 좀 빌려줄 사람, 답지 좀 빌려주세요. 답 확인만 좀 시켜봅시다. 땡큐. 103-1번 몇 번이냐? 103-1번에 1번 103-1 에이씨 헷갈렸어. 103-1번 답 3이죠. 103-2번은 12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다 찾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 살짝만 들어봐. 괜찮니? 이거 다 했어? 네? 그게 다 풀었어? 할수 있는 거예요. 건방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질문을 굳이 뭐 할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번 봅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항상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는데 문제에서 104번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의미되는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뭐시기? k 곱하기 절대값 x-1 하고요. 플러스 2-k x 플러스 k. 자, 얘가 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모든 실수에서. 자, 어떤 그래프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렇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의 함수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런 꼬라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불연속이지 않은 함수들 중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들, 이어져 있는 함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죠?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가로선을 임의의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잖아. 그쵸? 증가하다 감소하면 두 점 이상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감소하다 증가하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맞지? 그렇다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짜증나지만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자,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은 fx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kx 그리고 플러스 k 맞나? 맞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얘는 이거 나중에 본다고 치고 얘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2 마이너스 2kx죠. 2 마이너스 2kx 거기다가 플러스 2k.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kx 하고요. kx 마이너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놈 사라지죠. 이렇게 쓱쓱. 그쵸? 그래서 2x가 됩니다. 요것도 사라지겠네. 그쵸? 그래서 얘가 2x가 됩니다. 자, 그럼 이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함수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한 놈은 2x고요. x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네.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안 만나냐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2-2k가 0보다 크면 된다. k는 1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역시 104-1번하고 104-2번 한번 풀어보세요. 104-2번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볼래? 됐어? 주기선이 하나 왔어. 틀린 거죠. 이거 근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설명할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자, 어차피 이건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142번. 자, 다 했습니까? 하고 있어요. 일단 써볼게요. 104-1번 답은 A가 0보다 작다예요. 이건 뭐 쉬우니까. 104-2번의 답은 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 크다. 입니다. 자, 104-1번. 2번. 자, 우선은 여기도 역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얘는 x-1 플러스 kx-2 x-1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1 플러스 k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놈 이제 정리하시면은 얘는 1 플러스 k x-3이죠.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k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은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또는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 증가한다. 첫 번째 케이스, 증가하는 케이스.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증가하는 케이스에서는 k 플러스 1이 뭐보다 0보다 크고요. 그리고 and 1k-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는 k가 1보다 크다죠. 얘는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재우야. 에이씨, 아까 질문한 건데. 자, 감소하는 녀석은 역시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k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요놈 또는 요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세이브 더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뭡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 x랑 y랑 바꾸면 되죠? 맞다. 처음 듣는 친구들 있구나.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정의역, 대응이 역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역함수 자체는 우리가 정의역을 보통 어디로 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의역은 항상 x로 둬요. 그러니까 라지 x 말고 정의역은 좌표 평면상에서 항상 세로축, 가로축에 둬요. 보통. 그리고요, 치역에 해당하는 녀석을 우리는 y로 둡니다. 세로축으로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의 대응을 우리가 찾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겠다고 하면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원래 y는 fx의 역함수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치역을 바뀌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x는 fy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 있어요? 그냥 바꾸는 건데. 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결국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돼버려요. 자,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x랑 y랑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근데 조심할 거는 뭐예요? 조심할 거 있어요. x랑 y랑 바꾼다는 얘기는, 자, 정의역을 치역으로, 치역을 정의역의 형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문제에서 여기 없나? 아이씨, 여긴 없네. 자, y는 x제곱, x제곱이고 예시예요, 예시. y는 x제곱이고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타내면은 얘는 역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역함수 있다 손. 이거 역함수 있다 없다? 있다 손. 살짝 들어봐. 있다 손. 없다 손. 없다. 자, 얘는 역함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범위 내로 정의역을 잡는다고 치면, 자, 혹시 역함수가 없는 이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역함수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 역함수가 없는 이유, 2차 함수라서 말고. 자, 얘는 내가 치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의 공역을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두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정의역을 0,0이고 여기 1인데 아무튼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정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x랑 y랑 바꾸죠. x는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난 다음에 y제곱은 1-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놈의 역함수 y는 뭐가 됩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가 돼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무리함수인데, 그럼 이 녀석의 함수는 두 개가 나와요. 무리함수 혹시 기억납니까? 무리함수는, 자, 일단,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1-x는 이렇게 그려져요. 역함수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y는 x 대칭이에요. x, y 바뀌었잖아. 그쵸? x, y 바뀌면 어때? x, y가 바뀌면, y는 x의 대칭이 돼요. 자, 아무튼, 얘가, 플러스 루트 1-x고요. 다른 한 놈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1-x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상하죠? y제곱은 1-x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형민이는 무리함수 아직 안 배웠지? 본 적은 있나? 이거 공수 2였어요. 배우기는. 맞아. 대수를 안 했다 그랬지?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상하잖아. 이게 역함수면은 yx 대칭되가 해가지고 여기 와야 되잖아. 얘는 왜 나오냐? 우리가 정의역하고 공역을 체크를 안 해줘서 그래. 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 바꿀 때 뭐가 나와야 돼?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줘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의역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을. 그러면은 이 범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범위가 안 들어가요. 자, 결론은 뭐냐? 우리가 x, y를 바꿔서 yx 대칭시키는 거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함수 그래프 그린다. 좋다 이거야. 표현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을 반드시 얘도 바꿔줘야 돼. 아시겠죠? 마치 합성함수를 만들 때 쪼개져 있는 함수에서 x의 범위에도 fx 집어넣었잖아. 기억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남아있는 녀석들은 규칙에 똑같이 따라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역함수 성질 보십시다. 자, 역함수의 성질.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의 성질.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F 인버스.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원래 함수가 된다. 요거 기억나죠? 방금 한 거잖아. 자, 그리고요. 여기서 뭐 있지? 역함수 하고요. F 뭐 하려고 그러지? F 함수와 F 인버스 함수를 합성하면은 얘는 항등 함수가 돼요.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상등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나타내면 안 되긴 하는데 F 인버스 합성 F는 역시 상등함수가 된다. 자, 이거 왜 그래요? 요거는 F 인버스를 돌리고 난 다음에 F를 한 번 더 돌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X에서 Y로 F 함수라고 A에서 B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F 인버스를 먼저 했어. 그러면 F 인버스에 나온 결과값이 다시 한번 F 함수에 들어가니까 다시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B에서 가서 B로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고요. 얘도 역시 F라는 함수가 쏜 거를 다시 한번 F 인버스를 한번 더 돌리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지. 그죠? 넣은 거 그대로, 먹은 대로 싸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F 합성 G 함수를 역함수를 때리면 얘는 뭐가 된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형태가 됩니다. 요것도 기억나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하라고 하지 않을 건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본인이 한번 물어보라고. 자, X에서 얘가 지금 G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F Z라는 형태로 얘가 지금 A B C 자,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 함수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 F 합성 G 함수는 여기서 X에서 Z로 가는 요 일련의 과정, A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치? 거기에 세부적으로 G 함수, F 함수 돌아가는 거고. 이 함수를,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역함수를 찍었어요. 역함수 핑을 찍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돼? 이게 다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대응이. 그쵸?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 F 인버스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G 인버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연산이 되죠. 아니, 대응을 시켜주죠. 그치? 그래서 F 인버스 먼저 하고 G 인버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대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 어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할 때는 만약에 얘를 따로 분리를 시켜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면서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오케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그 정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슉슉슉. 자, 105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105번 유형. 응? 목요일 목요일 오후 2시, 1시 55분. 화목, 금, 토. 그렇지. 근데 왜 금요일까지 근데 특강은 금요일까지니까. 특강 숙제는 이제 금요일에. 목요일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만 체크할 거야. 그럼 지금 목요일에 또 추가로 나가는 숙제가 있지 않아요? 목요일에 추가로 나가는 숙제가 잠깐만. 그러면은 숙제 검사를 아니야. 토요일 날 끝나야 되니까 목요일 날 끝나야 되니까 목요일 날 해야 되게. 금요일 날 하기는 해야 돼. 금요일 날 하긴 하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숙제가 없진 않고 적게 줄 거야. 그날 했던 거에 대한 숙제는 해야 돼.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숙제를 줄게요. 그때는. 오케이. 자, 105번 문제 봅시다. 105번 유형 볼게요. 자, fx랑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g 합성. 자, g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g구나.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자, 요 녀석을 1. 자, 요 녀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요거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G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G.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두 개가 합성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 되죠? 즉, 얘는 G 합성 G 1이 되겠죠. 그치?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G 왜 답이 달라? G 합성 F, F 인버스 G 인버스. 뭔 소리야? 요게 지금 I가 되지? 뭔 소리야? 아이, 요게 지금 I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G 합성 F 인버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세요. 자, 105-1, 2, 3번. 자, 바로 한번 해봅니다. 105-1, 2, 3번. 아이야, 아이야, 찌야. 아이야, 찌야. 아이야, 찌야. 뭐가 이해가 안 돼? 아니고 아까 잡으려갖고 다시 한번 일타임시 보고 있어요. 다시.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봐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역함수 한번 돌리고 역함수의 역함수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래함수가 되는 거고, 그지? 역함수와 역함수 합성 원래함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 원래 함수를 돌리고 난 다음에 역함수를 다시 돌리는 거지. 예를 들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 A에서 B로 대응되는 F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F 함수가 B로 대응이 된 다음에 B를 다시 한번 역함수에 넣으니까 뭐가 나와? A를 넣으면 A가 그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F 함수, F 인버스 함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F 함수를 먼저 돌린 다음에 그대로 F 인버스 함수를 한 번 더 돌려.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너 먹은 대로 싸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야? 먹은 대로 싸는 함수. 뭐라고 그래, 얘를?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B를 넣으면 B가 나오는 함수. 뭐라 그래, 그걸? 상수 함수인가? 그건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하죠. 오케이? 네.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F 인버스가 돌리고 F를 돌린다고 하면 Y가 Y 그대로 나오잖아. 먹은 대로 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은 뭐예요? 분배. 여기는 G 합성 F 인버스는 F 인버스 G 인버스 분배되는 거야. 분배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 G 합성 FX가 F 타고 G 타고 가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 역함수는 당연히 역으로 가잖아. G 인버스 타고 F 인버스 탈 거 아니야. 그냥 이 과정 자체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역함수는 요렇게 되는데 걔는 요 과정 요 과정 이게 순서가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5번. 재욱이야. (105-3번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105-3번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5-2번? 좀 설명을 한 번 더 같이 할게. 같이 할게요. 전체 역함수 걸렸지. 이거 답 나왔어? 이거 아니에요? 몰라? 답이 바로 나왔어? 이거 하나하나씩 해갖고. 에이, 요거 지금 이거 하고 이거 있죠. 이거 인버스 F, 그러니까 이 순서 바뀐다고. 그냥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순서아니에요? 에이, 야지가.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요거 묶여 있는 거 인버스 때리면 어떻게 돼? 바꾸고 인버스 붙여야 되지. 네. 그러면 F 합성 F 인버스가 붙잖아. 네. 그럼 얘는 뭐야? 그대로. 그죠? 항등함수지. 그쵸. 항등함수니까 얘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아. 이래. 내 얘기 안. 이래. 자, 봅시다. 105-1번 답 3분의 4. 자,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제 요거 하도 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F 인버스 합성. 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거기에 합성 F 인버스. 자,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얘는 F 인버스 하고, 요 전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죠. 그렇지? 그럼 얘는 상등함수가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근데 이걸 풀 때도 보시면은 이놈의 뭘 찾아요? 요놈의 2를 찾아요. 그러면 얘는 G 합성 F의 인버스예요. 얘가 지금 요거에 대한 2를 찾는 거잖아. 요거 K로 잡아놔요. 그래서 G 합성 F를 구한 다음에 G 합성 F의 K, G 합성 FK가 2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찾기가 사실 쉬워요. 더 쉬울 수 있어요. 오케이? 합성하고 K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쉽잖아. 그렇죠? 아니면 요거 그대로 요거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상관없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놈은 풀어서 나타내주고 요놈 항등함수까지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이렇게 안 간 사람은 감점. 자, 뭘 감점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 105-1번하고 2번하고 잠깐 2번하고 3번하고 잠깐 쉴게요. 105-2번. 자, 여기서 F 합성 G가 G 합성 F, 이게 항등함수라는 게 성립을 한대요. 자, 우리가 요런 얘기를 했죠. 이게 성립한다고 했지. 그러면 F 합성 G가 G 합성 F와 같은데 얘가 지금 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성립해요?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Y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정의역이 X예요.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긴 한데, 근데 다만 여기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얘도 실수 전체, 얘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두 개를 역함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얘가 항등함수로 된다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실수 전체를 가지고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역함수예요. 그러면은 F1이 2고요. G1이 3이에요. 자, F1은 2, G2는 3이에요. 그럼 역으로 가면 G2는 1이고 F3은 2예요. 그쵸? 이게 성립을 하겠지? F함수와 G함수가 역함수 관계니까. 맞죠? 어? 이런 거 이놈이 역함수 관계니까 이 위치 바뀌는 거야. 이거? 내가 뭘 잘못 썼나? G1, 2, 3이구나. 이걸 잘못 썼구나. 그래. 자, G1, 2, 3이고 F3은 1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 합성 G 인버스니까 F 인버스 합성 G 하고 여기에 2잖아요. G2는 1이죠. 즉 얘는 F 인버스 뭐예요? 1이죠. 그래서 F 인버스 1을 우리가 뭔지 모르겠죠. 이걸 K라고 두면은 FK가 1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녀석은 K가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5-3번 봅시다. 105-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FGH가 FX는 2X-7, GX 이렇대. 그런데 G 합성 FX,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H가 항등함수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F 합성 G 인버스라고 합시다. 여기에 H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X가 X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 HX라는 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F 합성 G 인버스라는 함수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합성이 된 거니까.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은 F 합성 G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냐? H가 돼요. F 합성 G X가 H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면 F 인버스 머시갱인 거잖아. 예를 들면 얘가 지금 X야. X가 됐든 뭐가 됐든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F 세모는 네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함수야. 그치? 봐봐요. 이게 일종의 함수예요. 이것도 일종의 함수고요.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에 뭔가가 들어간 녀석이야. 요런 꼬라지잖아. 요게 네모인 거고 요게 세모인 거예요. 인버스 들어가 있고. 그치? 그래서 요게 가능하니까 요 놈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HX라는 녀석은 F 함수와 G 함수의 F 합성 GX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자, 요거 뭐 기술 하나 더 알려주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떤 함수가 여기 뭐 x가 있고 여기 뭐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그럼 얘를 뭔가에 똑같이 합성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다가 자, f는 g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예를 들면 합성을 똑같이 했어요. h를 똑같이 합성을 해.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함수겠죠. 왜냐면 대응을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어차피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i를 여기다가, i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g를 합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위치 바뀌면 안 돼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f를 합성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더 쉬워요. 요 놈은 항등함수, 요 놈은 항등함수 되잖아. h는 fg.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9시 2분입니다. 15분까지 쉬고 나머지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주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 도도하